여보세요. 네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3년생이요. 53년생. 네. 어머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4월 10날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리가 좀 아파서 그 전에 허리 아파서 이렇게 정형외과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이제 주사 맞고 나면 괜찮아 하고 그래서 이제 어깨 수술하고 나서 조금 아프길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기 동네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네. 그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꼬리뼈 네네. 그 부분에다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주사 놓는데 이 양쪽 다리가 그냥 이상하게 쫙 하고 네네. 짜릿한 느낌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그 다음 날은 걷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얘기 어제 주사 맞고 나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네. 여기서 집에서 여기 오는데 3번을 쉬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어제 주사 맞아서 뭐 주사로는 못 맞고 물리치료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 물리치료 계속 해도 안 들어요. 나아지지가 않으세요? 네네. 예. 안 듣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정형외과 가서 그 네네.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주사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주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물리치료를 계속 하고 약을 먹으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제가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약 먹고 다니는데 네. 한 달이 지나도 다리가 그냥 막 저리고 아프고 허리도 네. 아프고 그런 거예요. 호전이 없으세요? 그래서 네, 어머니 그러면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더 악화되셨는데 네. 그 다리에 힘이 없고 못 걷는 거는 좀 시간 지나고 풀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네. 다른 정형외과 가서 네. 얘기하니까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계속 아파요, 한 달 동안을. 네네.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네. 제가 MRI를 한번 촬영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아픈지 병이라도 알고서 내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그 CT 촬영하는데 갔어요. 네. 네네. 가서 이제 CT 촬영해서 그 CT가 나왔는데 CT가 아니고 MRI요. 네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보더니 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네요. 이 정도면은 네, 약물 네. 치료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저기에도 아픈 기가 안 가시는 거예요. 다리 저리고 그런 게요. 아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원장님. 그래서- 그러니까 약물로만 지금 네네. 통증 조절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전혀 일단 그래서 다시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외과를 갔어요. 네. 네네, 잘하셨어요. 신경외과 갔더니 신경외과에서 또 이렇게 사진을 보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또 수술을 그래서 말씀하셨군요. 네네. 지금 수술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지금 약을 지금 2달치 먹고 지금 3개월치 또 약을 사왔어요. 신경외과 네네. 약을. 네네. 지금 그러는데 허리에 아픈 거는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다리 이제 저려요. 네. 다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 네. MRI에서 이제 협착증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신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가 뭐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이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던 이제 사진상이 네. 심했던 이제 네. 그런 사례를 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머니. 네. 이 협착증이 이제 사진상으로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 외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많이 좁지는 않지만 이제 특정 부분이 좁으신 경우에는 이게 아주 좁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증상이 심하신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진료보셨던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이제 약물하고 주사 치료를 지금 오랫동안 받으셨는데 계속 아프신 거니까 그 다음 단계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과 같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좀 시간을 빼기 어렵다 하시더라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그렇게 이제 퇴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시거든요. 물론 허리 이제 시술하시고 나서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좀 삼가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계속 불편하신 걸 참고 지내시기보다는 어머니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그 다음 단계 치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건너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께서 신경외과 잘 찾아가셨고요. 우선은 수술 괜찮습니다. 수술까지 안 가더라도 비수술 치료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오늘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치료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 올해요, 지금 66인데요. 66, 이제 한창 네네. 더 생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과 네네.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네, 좀 뭐 좀 여쭤보려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궁금하신 거 말씀하십시오. 네네. 아니, 선생님, 저는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어려서, 네. 한 중학교 1학년쯤, 그때쯤에 네.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픈 게 계속 아프면서 심하게 아파가지고 엄마가 그때 당시에 내막염인 줄 알고 그거에 대한 그 진통제만 그렇게 계속 먹었어요. 아이고,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 네, 그럴 네. 형편이 못 됐어요. 그때는요. 네, 네. 옛날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움 받아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찍은 결과가 그 뼈 하나가 썩어서 말하자면 저희 척추 결핵이래요. 네네네. 나온 결과가. 예. 결핵이라고 나왔는데 그 한쪽 뼈가 다 썩어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네네. 아이고, 네. 붙어가지고 그걸 수술을 못하고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요. 아이고, 네네. 예. 어머니.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더 허리가 아파서 시장 한번 갔다 오려면은 중간에 한번 좀 앉아 있다가 와야 되고 그 네네. 정도로 좀 힘들어서 네. 이거 수술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 전화드려봤어요. 최근에 허리가 아프신 것 때문에 그 검사를 새로 이제 MRI나 CT 같은 걸 찍어보진 않으셨고요. 네네, 그렇게 안 해봤어요. 네. 어머니 이제 척추 결핵 때문에 이제 뼈가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그러니까 거는 예, 균이 다 긁어먹었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결핵 치료는 끝나신 거잖아요, 어머님. 그렇죠. 지금 네네. 뭐 수십 년 됐으니까. 지금은 척추결핵 그 자체를 치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머니 척추결핵이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으셨으면 네네. 거기 이제 부서졌던 뼈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집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척추뼈가 이제 염증 때문에 주저앉은 경우에는 척추의 정상적인 구조가 좀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척추 마디, 디스크라든가 네네. 관절에 부담이 커져서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조금 더 잘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지금 허리 아프신 거는 척추 결핵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결핵 때문에 아픈 것 같진 않고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 뼈가 네, 이제 맞습니다, 어머니.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 그 뼈로 힘을 받치려니까 네네. 그렇죠.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척추 결핵의 이제 후유증으로요, 어머님. 이제 척추의 구조가 이제 변형이 있으실 텐데 네네. 이제 그 변형으로 인한 통증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 변형 때문에 또 2차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같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이제 수술 범위도 이제 양방향 내시경술 같이 이제 간단한 수술을 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뼈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형된 거를 수술하려면 되게 큰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이제 어머님 증상이 작은 수술로도 이제 교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전반적인 상태를 봐야 알 수가 있어서요. 어머니 오랫동안 허리 계속 불편하신데 그냥 이제 지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수술까지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니까는요.
전문 병원 방문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네. 단순히 이게 이제 이전에 척추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변형에 의한 통증인지 아니면 거기 동반된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과 또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척추 튼튼하게 잘 건강 지키려면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운동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 수행할 동안에 이제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으실 때 항상 허리를 이제 곧게 펴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으시면 아무리 운동을 하셔도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시간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있는 건 힘들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허리 쪽에는 낮은 쿠션을 하나 넣어서 이제 등받이의 기대도 허리가 이제 쭉 펴지실 수 있도록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겨울철에는요, 이 실내에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습도입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항상 가습기 이용하셔서 습도도 좀 유지해 주시고 또 틈틈이 환기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역시 오후 4시 30분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갈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